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일본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일본이 제공한 드론이 러시아군을 살상하는 공격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뉴스가 전해진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이 살상용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드론은 프랑스 기업 페럿이 수년 전 출시한 아나피 서멀로 비행 지속 시간은 약 25분 정도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열 탐지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측정한 온도를 스마트폰 화면에 색깔로 표시하며 영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자위대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수색하거나 재해 시 붕괴한 건물 등에 깔린 사람을 수색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총성이 난무하는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에서 드론을 통해 수색하여 누군가를 구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실제 최근 아사히 신문은 애초에 일본 정부가 민간용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이 드론은 숨어있는 적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공격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이 드론으로 표적을 포착해 포탄을 쏘는 등 자국 무기와 조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일본이 제공한 드론은 이미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같은 용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일본 방위성은 드론을 제공할 당시 사양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지난달 열린 자민당 회의에 제공된 자료에 드론 사진 한 장이 첨부된 것이 실마리가 돼 이게 어떤 제품인지 탄로가 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일본은 타국에 방위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 이를 꼬투리 잡아 안 그래도 요즘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일본에 대해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과 함께 무력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5일 중국 호위함 한 척이 센카쿠 열도 남서쪽 수역에 진입하자 기다렸다는 듯 러시아의 호위함도 일본이 민감하게 여기는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접속 수역에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센카쿠 인근 해역에 동시에 진입한 것은 6년 만의 사건으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일본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이 서방 국가들과 함께 대러 제재에 앞장서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가 틀어진 데다 대만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의 최신의 구축함이 오키나와 인근까지 이동해서 일본을 긴장시켰고 러시아 해군 함정 7척이 오키나와 남서부를 지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경제 보복까지 착수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 지점으로 삼은 것은 일본이 가장 약한 부분인 에너지 수급 문제였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금 엔화 약세, LNG 수입 가격 120% 폭등, 여기에 최악의 폭염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지금 국제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한 상태에서 엔화 가치마저 20년 만에 최저로 추락하면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일본이 현재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품과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종이부터 철광과 콘크리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가가 들썩이고 있어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위기에 몰린 일본 내 여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원자력 발전 재가동 찬성 여론이 힘을 얻고 있고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 결과가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약점이 드러나자 푸틴은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마침내 급소를 찔렀습니다. 일본이 상당한 에너지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줄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할린2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이 프로젝트로만 LNG 1041만 톤, 석유 416만 톤이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갑자기 사할린2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할린 에너지의 모든 권리와 자산을 인수할 새로운 러시아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이 같은 발표를 하며 러시아 하원의 한 의원은 일본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사할린2 프로젝트의 생산 자원은 모두 챙기고 있다. 제재는 가하면서 챙길 건 챙기고 있다는 조롱과 동시에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할린2에 참여하고 있던 영국 석유 기업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사할린2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결국 이 제재의 타깃은 일본 기업들인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미쓰이 물산과 미쓰비시 상사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일본이 러시아에서 수입 중인 LNG 대부분을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 방안은 일본의 에너지 위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게 뻔합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전력 수급난으로 인해 12개월 연속 전기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인상폭이 30%에 달합니다. 엔저로 인해 월급도 제자리인 데다가 전기 요금은 급등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기업의 활동까지 위축시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와 에너지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이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에너지 판매로 얻는 돈을 줄여 전쟁 비용 확보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고유가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대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일까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일본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군대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자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군대를 갖기 위해 억지로 러시아와 갈등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 개정이 주요한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일본에서 개헌이 논란이 되는 것은 평화헌법의 문구를 뜯어고쳐 군대로서 보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60%가 헌법을 개정하는 게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찬성률입니다. 일본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다면 기시다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를 낼 테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수건 사업인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두 번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안보 능력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자 대만 해협 근처에 영토가 맞닿아 있는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사실 전쟁이나 군대 보유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세계 가치관 조사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응답자는 67.5%가 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싸우겠다는 답변이 13.2%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민생은 팽개치고 군대 보유에 모든 신경을 집중한 사이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까지 내몰렸습니다. 지금 일본에선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일주일간 열사병으로 52명이 사망했고 구급차 이송 건만 1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확산돼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7월 8일 오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가 한 남성이 쏜 총을 맞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베 전 총리는 누구보다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군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위대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참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군대를 만들고 싶었던 남자는 결국 군인의 손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러시아와 억지 대립 구도를 만드는 동안 푸틴의 에너지 보복을 정면으로 맞은 것은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폭염과 장기 경기 침체에 지친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